안녕하세요, 에드맘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들이 좀 가장 걱정하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면 좋을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한 13년 정도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도 일을 했었고 학교에서 중등 교사로도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2명 아이들이 있고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여자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그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을 봤을 때 좀 정말 자랐구나 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 아이는 정말 좀 많이 아쉽다 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런데 그 아이들을 이제 역추적해 봤을 때 초등학교 때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면 이렇게 되겠구나, 내지는 초등학교 때 이런 부분을 잡아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구나, 습관이라는 것은 잡기가 힘들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뭐 직접적으로 초등학생 1학년들을 가르쳐 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이를 이제 낳아서 제가 또 교육에 굉장히 좀 진심이고, 제 핵심 가치가 좀 교육이 굉장히 1순위이기 때문에 아이를 또 굉장히 열심히 키웠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도 특히 첫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것을 올인했다고 볼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물론 다들 어머니들이 그러신 건 알고 있는데 저도 어쨌든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경험들, 그다음에 둘째도 1학년까지 지나고 나서 했던 경험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제 어떤 직업적인 경험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들과 또 아이를 키웠던 경험에 의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뭐 아주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은 일단은 친구 관계 같아요. 1학년 때 가장 어머니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친구 관계. 아이가 친구들하고 잘 얘기도 못하고 지내면 어떡하지? 뭐 따돌림 받으면 어떡하지? 학교가 너무너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내지는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이제 저도 신경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 어머님들하고 좀 소통 창구를 좀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문제가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뭐 봐보면은 항상 뭐 개구장이 이런 아이들은 말고요. 좀 지나치게 좀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좀 괴롭힌다거나 뭐 이런 아이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공유가 좀 되잖아요, 어머니들 사이에서.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아이가 이야기한 거와 또 전반적으로 다른 아이들이 이해한 게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어머니들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놓는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들었던 얘기가 엄마들을 좀 사귈 때 굉장히 생각보다 난이도가 최상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엄마의 그냥 내 친구를 만들어라, 이런 친구를 많이 좀 들었긴 했어요. 책에서도 그렇고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너무 좋은 사람들을 그래도 만났던 것 같고, 그래서 문제는 없이 지금도 잘 지내고 있지만 소통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 것 같다. 근데 너무 거기에 엄마들의 그런 모임이나 정보만을 너무 집착해서 그런 걸 찾아다니다가는 별 남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또 특히나 집에서 이야기를 잘 이렇게 조절조절 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또 되게 답답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좀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친구 관계 같은 부분은
저희 아이도 좀 내향적인 편이고 이렇게 사회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어서 좀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저는 좀 되도록이면 큰 그림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거나 뭐 심하게 불안 정도가 심하게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큰 아이, 첫 아이다 보니까 이 초등학생의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초등학생의 그런 어떤 발달 과정에 대해서 얘가 정말 힘든 건지 엄살을 피우는 건지 이게 좀 잘 또 처되기도 하고 그게 좀 분간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뭐 엄마 우리 반에서 누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저도 혹시 이런 걸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엄마한테는 괜찮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속이 골마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생각보다 친구가 많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지속적으로 노는 아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아이랑 놀았다가 저 아이랑 놀았다가 뭐 이렇게 딱히 베프라고 할 만한 친구가 또 없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아직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친구 그룹을 만들진 않는다.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는 엄마인 편은 아니었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걱정은 되더라고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좀 표정이 안 좋거나 이러면 얘가 되게 속상하면 어떡하나, 얘가 이걸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진짜 정서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론은 생각보다 아이들의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는 정말 강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가 치유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전날 또 속상했다가도 또 다음날 또 잊어버리고 이런 게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걱정했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별게 아니고 다 지나가더라고요. 잊혀지고 또 회복되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2학년 되고 또 비슷한 일이 있고 또 성장하고 치유되고 3학년 되고 좀 3학년 때부터는 조금 더 아이들이 커져서 이제 외부의 이제 그런 작은 자극들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더 이상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보니까 1학년 때 제가 느꼈던 아주 사소한 것들, 그런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들도 좀 크게 보시고 너무 작은 데는 연연해 하지 않으시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육아서나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쓰신 그런 책들 있잖아요. 초등생활 전반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그다음에 저는 강의 같은 것도 좀 선별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은 정말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런 거를 다 듣다 보면 이게 정말 소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선 책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그 책에서 그 선생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은경 선생님이나 송지현 선생님이 나오는 방송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책에서 책을 쓰시거나 뭐 정말 초등 교사 경력 오래되시고 믿을 만하신 분들의 의견은 참고해서 주로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분의 의견만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유튜브 근데도 너무 많으니까 책을 좀 다양하게 좀 도서관에서 보셔라, 이제 이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말은 그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친구 관계는 결론은 엄마가 좀 대범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사소한 거를 신경을 쓰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학년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6학년까지 중학교 고등 입시까지 키워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생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많고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고 더 아이에게 위협적인 일이 될 수 있는 어쩌면 일이 사춘기 이후에는 또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대범한 게 필요하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정말 뭐 안타까운 일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정말 큰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는 선생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이거는 좀 아이에게 생각했을 때 너무 지나치다. 내가 다른 어머니한테 얘기해봤을 때도 어머니들도 이런 다른 아이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뭐 유독 우리 아이한테만 그런다든지 그러면 우리 아이가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그러니까 집에서는 모르지만 집에서는 우리 아이가 정말 뭐 반듯하고 뭐 정말 큰 문제가 없는 아이로 보일 수 있으나 이 객관적인 또 그게 시선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생님 성향 자체가 조금 모든 어머니들이 느끼기에 조금 쉽지 않으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혹은 반에서 어떤 아이가 굉장히 뭐 문제가 되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면 그런 경우는 좀 예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그렇게 예외가 되는 경우는 요즘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도 다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뭐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정말 좀 아이 수도 많았고 그때는 그래서 참 부당한 일들도 많이 겪었고 뭐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그래도 아이를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많이 대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아이들도 요즘엔 다들 하나 둘만 나와서 키우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정말 가정교육이 엉망진창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선이라면 그렇게 심한 정말 그 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보통의 경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조금 이해해 주시는 또는 관용을 좀 베푸시고 멀리 보시는 지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아이가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교사를 했었을 때 초보 교사였을 때 그런 경험을 한번 들여보면 저도 모르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 아이를 생각해서 또는 이 학급을 잘 꾸려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건데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 또 어떤 그런 내가 미리 예측을 어떤 일이 있을지 잘 예측이 안 되고 힘들고 답답하다 보니 이렇게 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행동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학급을 잘 꾸려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정말. 근데 그럴 때 정말 어머님들이 어떤 어머님이건 어떤 어머님 중에서라도 한 분이라도 이거에 대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선생님의 실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돌려서 얘기는 해주시지만 선생님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그게 고맙더라고요. 고마워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선을 잘 지켜서 얘기를 하셔야 되겠고 진심이 담겨야 되겠죠 물론. 근데 제가 몰랐던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머니 그런 거였군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히려 그런 말들이 오히려 기억이 남고 교사 경력에 있어서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그래서 어쨌든 그 선생님과의 그런 관계도 되게 중요한데 아이가 너무 예민하게 그 선생님의 말이나 이런 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고 선생님이 이상하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너그럽게 바라봐 주시고 이 선생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또 교직 경력이 많이 없으신 부분은 아닌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지라는 것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학급을 잘 꾸려나가는 게 사실 그게 목표예요. 아이들끼리 다투거나 뭐 어느 하나 이 테두리에 벗어나는 아이가 없도록 만드는 게 또 소명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행복한 학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아이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상처받으시고 걱정하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 고민 중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친구 관계와 선생님 관계,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뭐 이게 정답이다는 당연히 아니고요. 어머니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냥 저도 하나의 제가 가진 경력이나 이제 아이 키운 경험에 의해서 나누는 이야기 정도라고 받아들이시면서 현명한 학교 생활 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